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룰 파이썬을 이제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썬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이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제 인터프리터 형태, 우리말로 뭐 해석기 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요. C나 뭐 C++와 같이 컴파일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비교적 작성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수행하기도 쉬운 반면에 그 속도가 그 C나 C++에 비해서 좀 느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목적에서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큰 역할을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은 이제 easy to learn, powerful하고 fast, open. 네. 뭐 배우기 쉽고 그 다음에 강력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빠르고 C나 C++에 비하면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인터프리터 언어 중에서는 비교적 빠른 편이기도 하고 오픈소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이 python.org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요. 그 웹사이트로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봅시다. python.org 가보면 여기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이제 여러 가지 파이썬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다운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로 가보면 이 파이썬을 이제 여러분들 PC나 뭐 윈도우즈, 맥, 뭐 리눅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로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OS에 따라서 윈도우즈 혹은 리눅스, 아니면 맥 혹은 또 다른 OS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파이썬 언어는 크게 버전이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초기에 이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파이썬 2점대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이썬 2.7이라고 나와 있는데 2점 얼마 형태의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점 얼마 형태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점 얼마는 이제 3점 얼마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형태인데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3점대 버전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작성된 코드 중에는 2점대 버전을 기반으로 한 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파이썬 3점대 버전, 최근에 지금 보면은 3점대 버전은 3.7.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8.5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점대 버전 최근을 보면 글씨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7.17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점대 버전은 한 2.7 정도까지 최근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3점대 버전은 3.5, 6, 7, 8 이런 버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나 3.6 이런 버전들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건 3.8 버전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파이썬과 관련된
다른 기타 유틸리티도 같이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데 그런 목적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보다는 anaconda.com이라는 곳에서 파이썬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같이 있는 그런 패키지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으로 돌아가 보면, 네. 파이썬은 이제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 이 Think Python이라고 하는 교재인데요. 물론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렐리 출판사에서 나온 페이퍼백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사이트 이 URL로 가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파이썬을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설치를 일단 먼저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naconda.com으로 가보면 그 파이썬을 사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 이제 같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게 되면 파이썬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주피터 노트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스파이더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설치가 돼서 사용하기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것은 이제 스파이더에서 지금 파이썬을 이제 작업하는 그런 스크린샷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www.anaconda.com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관심 있는 건 프로덕트로 가서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이제 가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가보면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맥, 리눅스 형태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같은 윈도우즈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윈도우즈 사용하고 있을 텐데 윈도우즈 기준으로 해보면 64비트 윈도우즈와 32비트 윈도우즈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있는 여러분들 최근에 그 컴퓨터를 이제 구입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64비트인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것을 확인해서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에서는 미리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했는데요. 여기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아나콘다라고 하는 이 폴더가 생깁니다. 아나콘다 폴더에 보면은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는 것도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관련된 유틸리티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 로딩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네모칸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해서 론치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물론 이제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스크린샷을 보여줬던 스파이더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주피터 노트북 형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피터 랩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론치를 해보겠습니다. 론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치한 컴퓨터 안에서 하는 것이라서 로컬 컴퓨터라서
IP 주소가 따로 없고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 다음에 8888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 3라고 하는 여기 new에서 파이썬 좀 크게 보도록 하죠. new에서 파이썬 3를 노트북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그 창이 하나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형태, 뭐 3 더하기 4라는 것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덧셈, 뺄셈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행을 할 때는 그냥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Shift 엔터 혹은 컨트롤 엔터를 타이핑을 하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별도로 개별적으로 PC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테니까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정할 수 있는데요. 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파일 이름을 바꿨고 세이브를 이제 하게 되면 바깥쪽에 나가 보면 여기에 test.ipynb 즉 ipython 노트북의 줄임말이 있는데요. 그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된 파일을 나중에 뭐 그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주피터 노트북을 다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close and halt로 끝을 내면 원래 이 폴더와 파일이 보이던 그런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일을 이제 제출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컬 이제 윈도우즈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C 드라이브에 이러한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그 C 드라이브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면 C 드라이브 안에 이제 그 여러분들 보통 이제 다큐멘트 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네. 네, 지금 데스크탑. 네. 지금 네, 그 윈도우즈를 자주 사용을 안 했더니 네,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좀 헷갈리는데 잠깐 터미널을 한번 열어보죠. 네, C 유저의 SH건 ID가 여기 있군요. 자,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DIR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앞에서 봤던 이런 파일들과 폴더 구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폴더는 이렇게 pwd를 타이핑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요 그 폴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 그 익스플로러로 한번 생각을 가보면 네. 이렇게 지금 사용자 그 폴더 밑에 여러분들 아이디가 만들어지고요. 그 만들어진 아이디 폴더 아래에 앞에서 작업했던 test.ipython 노트북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그 학교에 있는 컴퓨터 실습실에 있는 서버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서버는 다음과 같이 접속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저는 그 학교에 있질 않는데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접속할 때는 학교의 컴퓨터 주소를 타이핑합니다. 1.224.174.161을 타이핑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콜론 다음에 8888이라는
번호가 있었는데 그걸 포트 번호라고 부릅니다. 그 포트 번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접속할 때는 8000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서 이건 마치 현재 있는 작업하는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학교에 있는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타이핑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디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math01이라는 유저네임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math01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각각 타이핑을 하고 들어가면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형태와 비슷하게 화면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자, 그런데 지금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거는 뭐냐면 이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는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이고, 매스01이라는 아이디도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아이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과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파일을 좀 구분해서 조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폴더 아래에 users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users라는 폴더를 생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users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개인 아이디를 적절히 이니셜로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아이디를 이니셜을 가지고 폴더 이름을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shkwon이라는 폴더 아래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작업한 것들을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접속을 해서 users라고 하는 폴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폴더를 새로 만들면 됩니다. 자, new에서 폴더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폴더가 하나 새로 생기는데 여기 untitled folder라고 이름이 없는 폴더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여기 있는 rename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원하는 이름 쓸 수 있습니다. 자, users라고 하는 건 이미 만들었으니까 users test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폴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건 테스트로 한 것이니까 지우고 싶은데요. 지울 때는 클릭을 하고 여기 delete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users1도 누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것도 제거하겠습니다. 자, users라는 폴더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아이디 별로 폴더를 만들도록 하죠. 자, untitled 폴더가 생겼는데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라고 할까요? 네. 테스트라는 아이디로 만들었고, 그럼 물론 이제 여러분이 만들 때는 여러분 아이디를 적절히 정해서 보통 이제 이름 이니셜 가지고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아이디 아래에 있는 이 폴더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일로 새롭게 이제 작업할 때는 new를 하고 python 3라고 하는 노트북을 생성을 하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untitled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my first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적당 이름 쓰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덧셈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프린트를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처음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많이 첫 번째로 작성하는 코드가 보통 이제 Hello World라는 그런 글자가 출력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파이썬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일을 작성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Enter를 누르면 여기에 Hello World라는 글자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파이썬의 세세한 구체적인 어떤 그 사용법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주피터 노트북, 즉 파이썬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린트라던가 따옴표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장을 하고 반드시 클로즈 앤 홀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클로즈 앤 홀트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보면은 여기 노트북이 생기긴 했는데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글자도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작업 중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X를 눌러서 닫게 되면 여전히 작업 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컴퓨터 메모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마치게 되면 반드시 close and halt로 끝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myfirst.ipynb라고 하는 이 파일이 색깔이 검은색 혹은 회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추후에 내가 또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작업했던 파일에다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미 있던 파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작업했던 결과들이 보여지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다른 계산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기존에 있는 결과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Hello Math 형태로 그러고 나서 Shift Enter 누르게 되면 결과 값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이 코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라인을 먼저 실행을 하고 두 번째 라인을 실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것은 두 번째 라인을 먼저 실행을 하고 첫 번째 라인을 두 번째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가 라인 번호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실행 순서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앞쪽에 있는 in, out에 있는 번호가 몇 번째로 실행이 됐고 몇 번째로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풋, 첫 번째 아웃풋, 여기가 두 번째 인풋인데요. 두 번째 인풋은 특별히 아웃풋이란 말은 없지만 결과값이 물론 출력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마무리했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냥 X를 누르지 말고 Close and Halt를 해서 나가면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 파일들은 여러분들 그 개별적인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할 때까지 이 파일이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설사 users 아래에 여러분들 아이디를 만들어서 폴더를 생성해서 그 안에 파일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즉 math01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이 파일을 지우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관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다면 여기 작업은 여기서 하지만 보관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때는 클릭을 하고 이 다운로드 버튼이 생기는데요.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다운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된 폴더는 보통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쓴다면 윈도우즈 아래에 그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작업한 파일을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올려서 그 컴퓨터에서 작업을 또 하고 싶은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업로드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열기를 하게 되면 업로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test.ipynb라는 파일이 선택이 됐죠. 이것만으로는 업로드가 되지 않고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그때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이 새로 그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열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끝날 때는 close and halt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학교에 있는 컴퓨터는 그 주소 딱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에 있는 주소는 1.24.174.161부터 대략 한 25, 6개 정도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쓸까요? 네. 네. 지금 따로 쓸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이버 캠퍼스에 정리해서 그 주소를 알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접속을 하는 그 주소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1.224.174.161부터 1.224.174. 예를 들어서 이제 20번째다 그러면은 한 180이 되겠죠? 그런데 한 25대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5번째 그 서버로 접속을 할 때는 185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런 그 주소를 먼저 적고요. 이 주소만 웹브라우저 상에서 타이핑을 하면 안 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콜론을 한 다음에 포트 번호라는 것을 적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포트 번호는 8000을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1.24.174.185도 똑같이 포트 번호는 8000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교에 있는 수학과 그 다술관 3365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그 PC 그 서버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접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아마 185까지 접속이 되진 않을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여름철이고 지금 학교 내부에 그 실습실에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컴퓨터들이 좀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7대 정도 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내일 정도 여러분들이 접속을 할 때는 아마 185번은 접속이 안 될 것 같고요. 되는 대로 지금 더 켜두려고는 하고 있는데 161번부터 현재는 한 167번까지는 아마 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컴퓨터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몰리면 쓰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일단 7대를 켜 두었는데 나중에는 한 25대 이상을 더 켜두도록 할 텐데요. 어쨌거나 조금 다른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좀 분산해서 사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는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접속을 하는 번호를 알려드렸고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파이썬 코드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학교에 있는 컴퓨터는 이제 학교에
여기 있는 컴퓨터는 다시 들어가 보면 그 리눅스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폴더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 주피터 노트북 화면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폴더를 생성하고 이름을 바꾸고 하는 형태로 있고, 또 폴더와 폴더 사이를 이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이동을 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보통 이제 윈도우즈에서 하는 방식과 유사하죠. 그러한 방식을 Graphical User Interface GUI라고 하는데요. 그런 GUI가 등장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명령어를 타이핑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눅스에서는 그런 커맨드 라인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들도 필요한데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에서 파이썬 3가 아니라 아래에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커맨드 라인, 즉 마치 여러분들이 학교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커맨드 라인 터미널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터미널을 보시면 PWD를 갖다가 누르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가 이 컴퓨터에서 이 커서라고 하는 이 녀석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폴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홈 폴더 밑에 mass01이 유저 아이디였는데요. 그 mass01이라는 폴더가 지금 현재 작업 중인 폴더가 되겠습니다. 이 폴더에 있는 파일과 폴더들을 보고 싶을 때는 ls, 리스트의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ls를 하게 되면 폴더와 파일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그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파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색깔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폴더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users라는 폴더가 보이기도 하죠. ls라는 명령어를 그냥 치기도 하고요. 뒤에 이제 옵션을 -la라고 치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ls라고만 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런 파일이나 폴더들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맨 처음이 D로 시작하는 것들은 폴더입니다. D로 시작하는 것들은 users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 대시로 시작하는 것은 파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파일과 폴더들을 보고 싶을 때 ls를 이제 누를 수가 있는 입력하면 되는데요. 내가 users라는 그 폴더로 내가 바꾸고 싶다, change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cd를 타이핑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폴더 이름을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cd users. 그러면은 여기 앞이 틸다 다음에 users라는 곳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상태에서 pwd를 하게 되면 아까와는 달리 mass01 다음에 users라는 폴더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과 폴더들을 보고 싶으면 다시 ls를 타이핑하고요. 다시 또 이동하고 싶으면 cd를 눌러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ls를 보게 되면은 앞에 작업했던 두 개의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원하는 폴더로 이제 이동을 할 때 cd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럼 내가 지금 users 밑에 test라는 폴더에 지금 와 있는데 여기서 상위 폴더로 이동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는 cd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폴더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점점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지고 users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상위 폴더로 갈 때는 점점을 이제 누르면 됩니다. 다시 users 위로 가려면 cd 점점을 하게 되면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홈 폴더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홈 폴더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터미널 상에서 그 폴더 사이를 이동을 할 때 cd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한 것은
상대 경로를 해서 우리가 이동을 한 건데요. 절대 경로라는 것을 이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cd라고 하고요. 홈 밑에 mass 01 밑에 users 밑에 test라고 하면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폴더로 직접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홈 폴더로 직접 이동하려면 cd 홈 s01이라고 하게 되면 홈 폴더를 한 번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 홈 폴더 이동하는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cd 하고 틸다만 써줘도 되는데요. 이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홈 밑에 mass 밑에 mass01 밑에 users 밑에 테스트 폴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할 때 앞에서 내가 타이핑했던 커맨드는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전에 입력한 것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 번 번거롭게 타이핑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폴더로 갈 때는 조금 전에는 cd 홈 mass 01로 이동을 했지만 이때는 틸다. 틸다는 여러분들 키보드 상에 그 숫자 키 1키가 있죠? 그 위쪽에 그거 옆에 왼쪽에 있는 것을 누르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자, 틸다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홈 폴더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즉, 틸다라고 쓰면은 여러분의 홈 폴더를 의미하는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상대 경로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대 경로라고 해서 전체 폴더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그 폴더를 새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이 커맨드 라인 터미널에서 만드는 방법은 mkdir입니다. make directory의 줄임말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원하는 이름을 씁니다. user test.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 user test라고 하는 폴더가 새로 생겼죠? 자, 이것을 지우고 싶을 때는 rmdir user test 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를 지우는 그런 방법들도 가능합니다. 네, 그 앞으로 커맨드 라인을 이제 종종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방법을 사용할 때 필요로 한 기본적인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이썬을 사용하긴 할 텐데 파이썬을 사용하는 방법은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이 터미널 상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터미널 상에 사용하는 방법은 파이썬 3라고 타이핑을 하게 되면 그 주피터 노트북과 유사한 형태로 프롬프트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3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이때는 그냥 엔터만 타이핑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exit 괄호를 열고 닫는 것이 필요한데요. 엔터를 타이핑하면 원래 그 폴더 형태로 폴더 위치로 즉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이제 종료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나 혹은 이 파이썬 3라고 타이핑을 하고 이제 실행하는 것은 인터프리터 형태로 혹은 인터프리터라기보다는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추후에 그 파일을 만들어서 그 확장자가 py로 끝나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또 하나의 기능으로서 그 new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터미널과 폴더는 봤는데 텍스트 파일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메모장을 통해 작성하는 그런 형태의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일을 텍스트 파일 혹은 plain 텍스트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파일을 작성을 할 때도 이런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한번 쳐보죠. print hello world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름을 바꾸도록 하죠. test.py 라고 타이핑하겠습니다. 파이썬 명령어를 이제 작성을 하고 나면 그러한 것을 보통 우리가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은 보통 확장자를 py로 보통 많이 둡니다. 그래서 그런 컨벤션을 따라서 py라고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세이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주피터 노트북과는 달리 그냥 플레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여기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일은 여기에 생겨 있는데 뭐 색깔이 뭐 녹색으로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 작성을 하고 나면 이것을 이제 그냥 닫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pwd를 보면 mass01이 있는데요. 일단 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users 밑에 테스트 밑으로 왔습니다. 여기 test.py라는 폴더 파일이 보이죠? 자, 이 녀석을 실행하는 건데요. 자, python 3라고 하고요. 그냥 엔터를 치면은 인터랙티브 모드로 우리가 들어갔었죠. 여기 프롬프트 화살표 부등호 형태로 나와 있는 화살표처럼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 인터랙티브 모드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test.py 파일을, 스크립트 파일을 직접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파일 안에 있는 명령을 수행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안에 있는 명령이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프린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파이썬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할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요. 또 다른 방법은 터미널을 열어서 파이썬 3라고 해서 인터랙티브 모드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인터랙티브 모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지금 방금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파이썬 명령어를 스크립트 파일, 텍스트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파이썬 3를 통해서 실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러한 방법과 연관지어서 텍스트 파일을 작성할 때도 이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작업할 때는 노트북이 아니라 그 메모장을 실행을 해서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만 py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파이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파이썬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방법들,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에서 기본적 몇 가지 명령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파이썬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